이건 불법입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빅충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렇게나 팔면 안 되는 물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수하기가 아주 쉬운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식품입니다.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제조 가공업이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소분 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건 식품을 파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에서 먹을 걸 판다. 그러면 영업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고 이걸 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내가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를 때는 불법이라는 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발렌타인데이 때 수제 초콜릿을 어디 팔았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남자친구 주려고 만들었는데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냥 SNS 같은 곳에 올렸더니 누가 좀 나눔하고 싶다고 했다.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제조비랑 수고비 정도만 받고 나눔을 했다. 이러면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영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홍삼 같은 거 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팔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이게 직접 만든 식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식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으로 파는 식품이나 식재료를 사서 그걸 소분한 다음 판매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소분했을 뿐이지만 불법입니다. 가끔 포켓몬스터 빵의 판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영업 허가나 신고를 안 받은 상태로 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형태의 빵을 개인 간이 거래했을 때는 식약처에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빵을 뜯어서 띠부띠부씨를 뺀 경우에는 개봉 상품이 되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하더라도 불법이 됩니다.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법이 너무 빡빡한 것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쿠키 같은 거 구워서 중고 거래 어플 같은 곳에서 좀 판다든지 수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만들어서 SNS에서 좀 팔 수도 있죠. 빼빼로데이 때 수제 빼빼로 이런 거 파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있는 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만들어 파시는 분들 본인이 파는 음식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재료는 안 뜯었을 때 기준 유통기한인데 뜯고 나면 유통기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유통기한조차 표시하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 초등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이라고 사먹는 싸구려 과자들도 뒷면 보면 무슨 재료 들어갔는지, 식품 첨가물이 어떻게 되는지, 보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조사가 어디인지,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 다 적혀 있습니다. 어디 동네 기사식당에 가도 재료 원산지는 다 적혀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재료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 있는 제조시설에서 제조했다면 의무적으로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이 제품은 계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조시설만 겹쳐도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합니다. 메밀, 밀, 대두, 호두, 땅콩, 복숭아, 토마토, 돼지고기, 난류, 우유, 닭고기, 쇠고기, 새우, 고등어, 홍합, 전복, 굴, 조개류, 게, 오징어, 아황산 포함식품 이거 들어가면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재료들의 경우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닌지도 다 검증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제조 판매하는 경우라고 해서 예외 조항을 폭넓게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거 사먹고 배탈이 났다. 쿠키에 땅콩 들어가는 줄 몰랐는데 땅콩 들어간 쿠키를 잘못 먹고 문제가 생겼다. 계란을 직접 넣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계란이 좀 들어가서 문제가 됐다. 며칠 뒀다 먹었는데 곰팡이가 생겼다.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재료가 들어갔다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걸 넣어서 팔았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피해자의 원상회복도 쉽지 않을 겁니다. SNS나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영업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경우라면 foodsafetykorea.go.kr 또는 검색엔진에서 식품안전나라 검색을 하신 다음 업체 검색이나 식품 검색을 통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관련된 영업신고나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준과 절차를 지켜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SNS나 중고 어플 같은 곳에서 팔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먹을 것을 팔다 보면 불법을 저지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판매자나 제품이 정상적으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